코로나19 여파로 시중에 유동성이 대량으로 유입된 가운데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 사지 마라, 주식을 사라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요새 그 발언 때문에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집 사지 마라. 요새 뭐 부동산 난리인데요. 그렇죠. 악플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예. 왜 집 사지 말아야 됩니까, 일단? 예. 네, 되게 신기한 게요. 예.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장 문제가 있던 거는 자기 재산에 부동산이 몇 퍼센트 있어야 되는지, 주식이 몇 퍼센트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이 별로 한국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집이 너무나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황금성이 없죠. 그래서 큰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는 한국에 와서 느낀 거는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 월세로도 많이 살아봤고 집을 사서도 살아봤는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신혼부부다. 그러면 결혼했으니까 빨리 집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재산에 어느 정도가 집여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월세가 유리할까 아니면 집을 사는 게 유리할까 계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하니까 지금은 집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건데 왜 살라고 그럴까? 그게 그래서 제가 집을 사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그게 한국 상황이 그동안 부동산 불패, 집이 너무나 계속 오르니까 지금 사도 또 오를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불안.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30년을 놓고 보면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물론 망한 회사도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식이 훨씬 더 수익이 높죠. 만약에 부동산이 더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그 나라의 자본주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통계적으로 부동산보다 우리나라도 집 물론이죠. 주식이 더 높았단 예, 말씀이신가요? 말씀이죠. 그래서 30년 보면은 제가 대략 보면은 30년 보면은 주식 이제 부동산 가격은 약 300% 이렇게 서울의 경우 300%에 한 400%가 올랐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한 12,000% 올랐고요. 예. 그런 뭐 10,000%, 20,000% 오른 것들이 많죠. 근데 최근에 한 5년, 10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이 좀 침체를 받기 때문에 그게 더 떨어진 것뿐이지 결국은 주식이 더 좋게 돼 있죠. 대표님께서는 월세 살아라, 전세 살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네, 하셨는데요. 맞아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그 서민들이 보시기에는 전세가 더 싸거든요.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세건 아니면 월세건 예. 그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꼭 월세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집이 말이 안 되게 비싸니까 예. 그런 거를 따져볼 때 부동산은 그렇게 매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근데 주식 투자 이제 계속 강조하시니까요. 네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 주식이나 어떤 기업 공개 제도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개미들은 네, 맞아요. 개미들은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에게 이길 수가 없다. 손해만 본다. 이런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예. 게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기관 투자가보다도 정보가 부족하다. 저쪽은 정보가 많은데 그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것보다는 개인 투자가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죠. 정보가 너무 홍수같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정보가 정말 유익한 정보인지 그런 걸 판단하지를 잘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미 공개돼 있는 정보가 많다는 말씀인가요? 충분하죠. 예.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생각하니까 요 정보 가지고 빨리 샀다가 이 정보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투기인가요? 도박이죠, 도박. 도박인가요? 내가 주식을 사면 5년, 10년 갖고 있을 건데 그 단기간의 뉴스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그 대표님께서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셔도 네, 맞아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 유동성 공급 과잉, 그다음에 부동산 네. 상황 이런 거에서 주식 투자의 경우에도요. 뭐 아주머니, 아저씨, 뭐 학생 막 빚까지 막 내서 하는 이 네, 광풍이라는 예, 표현도 예, 있는데 이건 네,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예. 빚을 내서 하면 안 되고. 빚은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여유 예. 자금으로 해야 되죠. 당연히 예.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한국은 과일이 아직 아니에요. 한국 주식이 너무 싸요. 예. 지금 상황에서도. 네, 너무 싸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에 비했을 때 오히려 미국이 좀 걱정되지 않아요? 예.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한국은 제가 볼 때 과일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근데 어쨌든 과일이 아니더라도 빚을 내서 사거나 무리해서 사거나
그거는 계속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해야 되겠죠. 예. 빚을 내서는 절대 사지 말아야 되지만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식은 아직 한국 주식은 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싸기도 건가요? 하고 예.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예. 주식 투자가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죠. 예. 그게 지금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훨씬 더 위험하죠. 예. 왜 왜냐하면 그렇- 예. 사람의 육체는 늙잖아요. 누군가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기업에 오랫동안 투자하면 그 기업이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난 그 가치 상승한 거를 쉐어하기 때문에 내 노후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이죠. 예.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저축 열심히 하고 뭐 하여튼 검소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왜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투자를 그런- 안 해서 그렇단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교육을 안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사교육비 다 써버리고 아. 그 부자처럼 보이려고 다 써버리고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써버리고 여행 다 가버리고 주식은 무서워하고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게 욜로 그런 거 하지 마라, 카드 쓰지 마라, 맞습니다. 사교육비 쓰지 마. 네.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이해가 돼도 우리나라 사정에서 사교육비를 안 쓸 수 없는데 그걸 말씀하시니까 약간 아니죠. 예. 그러니까 금융 문맹이라는 거는요 예. 질병이에요. 아, 근데 한국에 질병이 걸려 있는데 그 질병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그 아, 전염성이요. 예. 그게 일본을 망쳤고 한국을 망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해요. 예.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인데 제가 대표님 약간만 끼어들면 네네. 우리나라가 교육 통해서 발전한 나라인데 사교육비 쓰지 말라 그런 게 제가 약간 의외해서 우리나라가 예. 교육열이 유태인하고 똑같이 높아요. 예. 근데 유태인의 교육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해요. 한국은 국영수 외우는 교육을 해서 시험 치는 교육을 하죠. 똑같은 교육열인데 한국은 가난하게 만들고 유태인은 부자로 만드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잘하는 교육열을 외우는 거에다 써버릴까? 왜 학원에 가는 거를 교육이라고 생각할까? 유태인은 집에서 교육을 하죠. 엄마가 교육을 하고. 한국은 나쁘게 얘기하면 하청을 주는 거죠. 학원에. 교육 하청을 준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게 제일 안깝죠. 사교육비 아껴서 그거 역시 투자하란 말씀이죠. 주식 사줘야죠. 아이들한테. 그럼 그 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몇 억씩 생기죠. 예. 그러면 근데 아까도 공부하라 그러셨지만 일반인이 주식 공부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주식을 살지 감도 못 펀드도 있고요. 예. 네, 그 간접 투자가 방법이 있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잘못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이 그 월급쟁이들이 노후 준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주식 비중이 약 40%에서 50% 되는데 한국은 2%도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은행 예금에 그러니까 그 원금 보장이라는 이상한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죠. 예. 그건 어떤 노후의 삶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 아닌가요? 그 주식 비중을 낮춘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제도의 잘못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금융교육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노후자금 유일하게 남은 게 퇴직연금인데 이거를 원금이 잘못되면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은행 예금에 넣는데 그 30년 동안 넣어서 원금 고정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걸 일하게 하지는 못했죠. 예.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한국의 노후 준비가 안 된 거고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고요. 그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돼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부자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학원에 가서 좋은 구경도 잘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를 다 알아야 됩니다. 예. 금융 문맹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다른 부분의 문맹도 문맹이지만 주식 투자의 문맹들도 많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어떤 좋은 주식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표님 보시기에. 저는 여러 예. 가지 이제 예.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예. 수치적으로도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진이죠. 예. 경영진을 판단해라.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는 그 기업 지배 구조를 봐라. 그 회사의 지배 구조가 얼마큼 그 주주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영진인가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일반인들이 경영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보의 문제, 뭐 이런 게 일반인들은 접근에 제약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아요. 예. 다 인터넷에 나와 있고 대부분의 제가 질문을 합니다. 주식 투자 많이 한다 그러신 분한테 그러면 그 영업 보고서 읽어보십니까? 아무도 안 읽어봐요. 그 정도 내가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회사의 경영진과 동업하는 건데
자에 대한 연구를 그 정도 안 하고 주식을 사는 건 위험하죠. 예. 금융에 계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네요. 네. 우리나라 펀드 매니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놔두고 스스로 꼬박꼬박 뛰어갔는데 10년 만에 들여다보니까 마이너스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그거는 너무 일반화시킨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같은 10년이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가장 높았을 때 1,000만 원 사놓고 10년 기다렸는데 그때 어떤 경영 위기가, 그러니까 금융 위기가 온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꾸준하게 살아. 아, 예. 분할 매수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의 10%를 산다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401k가 그거거든요. 월급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리만 사태 나기 직전에 산 사람은 10년 기다려도 마이너스겠죠. 근데 그런 거를 일반화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요. 주식을 굉장히 친근하게 여겨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약 1,000조의 자금이 지금 놀고 있어요. 그게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하고 또 들어온 사람들 실망을 안 시키게 기입지배 구조를 정부에서 계속 투자가 보호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큰 유태인 같이 부자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사라는 얘기고 이제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넘볼 수 없는 국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기 수입에 혹은 여유 자금의 몇 %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20대라 그러면 예. 10%만 투자해도 전혀 문제 안 돼요. 아, 20대에는요? 근데 20대는 이제 60대에 내가 은퇴할 거라 그러면 내 월급의 10%를 무조건 주식을 사거나 아, 20대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아, 저는 그러니까 월급의 10%예요. 예, 왜냐하면 일할 시간이 많거든요. 예. 그 복리가 일할 시간이 많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30대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죠. 20대보다. 그러니까 한 15%에서 20%. 40대는 심각하지만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 자금이 어디로 가냐면 학원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체적으로 국가가 굉장히 부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늘어나게 되고 잘못된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한 150살까지 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돈도 다르게 써야 되고 투자를 무조건 하게 해야죠. 우리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유지되리라고 저는 보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봐요. 예. 다 사람들 걱정하잖아요. 그 일본처럼 될 거다. 뭐 그 정도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일본처럼 되는 거요. 제일 중요한 게 고령화, 인구가 감소.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20억, 30억 주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부동산은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 향후. 그리고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에요. 기업에 투자하는 건 기업이 계속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근데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죠. 근데 일본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그 부동산에 너무나 많은 돈이 거기에 들어갔죠. 그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에 돈이 들어가지 못했죠, 일본이. 그래서 일본에 지금 창의적인 기업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죠. 미국의 뭐 넷플릭스나 뭐 아마존이 미국하고 한국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부동산에 갈 돈이 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해서 많은 창업이 일어나야 되고 새로운 경제에 그 밑거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생각을 정말 달리할 필요가 있죠. 우리처럼 지금 부동산에 많이 돈이 들어가면 우리도 일본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아, 똑같다고.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에요. 그럼 일본 같은 어떤 부동산 거품 붕괴도 겪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예. 예. 예, 맞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시간은 다 됐는데요. 네, 네. 부자는 얼마 있으면 부자인가요? 돈으로부터 독립한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고요. 예. 내가 돈 때문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돈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은퇴했을 때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은퇴했을 때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